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운 박정인 학생 엄마 김양원입니다. 피아노를 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악기 하나쯤 연주하는 남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아이는 한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음악을 듣고 리듬을 느끼고 손가락으로 직접 연주하면서 그렇게 감각적으로 배우는 교육이 이른바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적기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끝까지 놓지 않고 피아노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 가게 되면은 잘하던 악기가 있었더라도 대부분 놓게 되죠. 왜냐하면 교과목 공부에 더 올인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주변의 권유 때문인데요. 저도 선배 엄마들로부터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음악 전공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를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권유인지 강요인지 가르침인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피아노를 했을까? 일단은 그러니까 피아노를 연주하고 무대에 서는 경험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중학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이쯤에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네가 제일 피아노 잘 친다며?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전교 1등을 한 것보다도 더 기뻐했었어요. 애들이 쉬는 시간에 음악실에 가서 너 연주 한번 들려보자. 뭐 이 곡도 연주할 수 있냐? 뭐 이런 부탁을 받고서는 마치 자신이 어떤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굉장히 기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 말이 다가왔을 때 교감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네가 피아노를 잘 친다면서 이러면서 학기 말에 학교 로비에서 학생들을 위한 작은 연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레파토리를 정해서 한번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아이가 무척 기뻐했고요. 정말 기꺼이 학기 말 로비 작은 음악회에서 편곡을 본인이 해서 좋아하는 곡 한 두세 곡을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일단 학교에서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그런 자존감이 아주 뿜뿜 높아지는 경험도 했고 학교 생활도 또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자신을 어필하는 기회도 됐던 것 같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피아노를 계속 놓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하기 싫다고 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서 계속 지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기르려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아이들한테 피아노 교육을 시키는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연습하기 싫어한다. 너무너무 연습하기 싫어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도 피아노를 뭐 그만두겠다, 나는 정말 이건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학원 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습은 하기 싫어했습니다. 네, 피아노를 좋아하지만 연습을 하기 싫은. 근데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학원과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일정 정도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또 으름장도 놓으시고 숙제도 내주시고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를 피아노 연주죠. 피아노 연습을 해오는 것. 그걸 통해서 좀 때로는 아이가 나 하기 싫은데 라고 할 때 좀 강제도 되었고 또 선생님과의 약속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애가 하기 싫을 때도 좀 그래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시절까지 계속해서 피아노를 병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상위권 학생들처럼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보다는 닥쳐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신에 배운 것을 자기 방식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복습은 좋은 습관으로 남았던 것 같고요. 지금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간 이후에도 과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복습의 중요성. 저 같은 경우는 정시로 왔는데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꿈이나 분야와 관련 짓기보다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저희 아이가 7살인데 아이가 다시 7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더 시켜주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더 해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독서 같은 간접 체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7살이라면 현장 체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하고 뭐 놀이터 가자. 이것만 하고 놀러 가자. 이러면서 아이를 좀 기다리게 하진 않았나라는 좀 후회도 있고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 내팽개치고 아이와 신나게 시간을 좀 함께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학군이나 학업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군이나 교육 환경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처음부터 강남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웠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근거지 때문에 모두 다 강남 대치동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요새는 또 대학 입시 제도가 뭐 좋게 바뀌었다고 해야 할지요. 수시 그 내신 성적이 또 중요한 그런 입시 제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학을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 잘 받아서 가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아이가 안도감을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육 환경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집이 어디에 있든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